여자분이 진짜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크면서 돈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23살이 되던 해에는 할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유임장에 사인까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뜯어 말리자 어차피 다 내 거 될 텐데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발로 찼다는 거예요. (50대) 여자분이 신당으로 찾아오셨어요. 여자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신령 할아버지께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잡아먹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하경으로 20대 중반 남자애가 할머니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할머니를 미친 거지. 정신 나갔지. 할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시는 모습이 보여서 여자분에게 물어봤더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조카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아이고. 진짜구나. 조카가 3살 때 올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대요. 충격을 받은 남동생은 부모님한테 조카를 맡기고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술에 취한 채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없네, 이제 걔는. 아무도 없네. 다행히 부모님이 그늘 없이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하경으로 남자애가 집 안에 있는 할머니 예물부터 할아버지 금반지, 금 거북이까지 모두 다 가져가서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야, 이 자식아.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젊은 애가 돈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돈에 환장한 걸로 보이는데요? 했더니 여자분이 진짜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크면서 돈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23살이 되던 해에는 할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유임장에 사인까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뜯어 말리자 어차피 다 내 거 될 텐데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어머매. 발로 찼다는 거예요. 완전 페륜이네 진짜. 아, 야. 야, 좀 혼나야겠네. 한번 만나서 한번 혼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혼나야겠죠. 좀 발길질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빼앗은 돈으로 장사를 하겠다면서 호프집을 차렸는데 잘도 되겠다. 잘 되겠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사주에 돈복이 있는 애겠지. 그치. 그지? 그런 사람은. 신이 난 조카는 매일 밤 유흥에 빠져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얼마 못 가서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가게 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저렇게 유흥에 빠질 시간도 없죠, 사실은. 더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뜯어낼 돈이 없었는지 어느 날 조카가 찾아왔었대요. 불안하다. 고모, 노후에 내가 책임질게. 나 돈 잘 굴리는 거 알지? 아, 시작이다. 통장 나한테 맡겨. 헐. 내가 호강시켜줄게. 했다는 거예요. 닥쳐, 이 자식아. 야, 봄만 때까지. 닥쳐, 이 자식아. 너나 잘 살아. 뭘 믿어? 어떻게 뭘 믿어? 여자분은 지방에 사셔서 조카가 부모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셨대요. 설마. 안 돼. 어? 그래서 여자분은 철석같이 믿고 안 돼. 조카에게 돈을 맡겼다고 안 돼, 맡겼어. 하더라고요. 어떡하냐. 얼마나 맡겼대요. 오늘 스토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 진짜.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아이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는데 조카 혼자 상주복을 입고 앉아서 병나발을 불고 있더래요. 뭐 속상하면 예 그럴 수 있죠. 조카한테 왜 아무도 없어? 할머니는 어디 가시고 너 혼자 있어? 물어봤더니 귀찮다는 듯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분은 걱정되는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더니 야 이게 뭔 일이냐. 그러긴 하네. 우리 상상 이상으로 큰 일일 것 같거든 지금. 여자분이 문을 열자마자 쓰레기장에서나 날 법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는 거예요. 뭔 일이야. 뭐야? 뭐왜 어머. 악취가 나? 시체 썩는 냄새 시체 아니에요? 썩는 냄새. 어머니를 찾으려고 큰방 문을 열었는데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빨리 열어. 어떡해 이거? 그래서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셨대요. 아이고. 뭔 일이야? 그것도 발목이랑 손목이 끈에 묶인 채로 말이죠. 끈에 묶인 채로 말이죠. 어? 누가 결박을 했네. 아, 손자가 그랬나 봐. 손자가. 어떻게 하려고 손을 도라이 아니에요? 도라이? 눈물이 핑 돌면서 찾아뵙지 못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부모님을 이렇게 대한 조카에게 분노가 치밀더래요. 너무 화가 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움직이실 수가 없으셨는데 어머니는 방에 갇혀 계시는 바람에 아버지는 방치된 채 아, 누워만 계시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였대요. 그래서 여자분은 조카의 악행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돼. 저건 이거는 범죄니까. 죽인 거야. 살인이야. 그럼. 참나. 조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아휴 병원도 가게.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이라도 달래드리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분의 부모님 집으로 가서 집안에 남아있는 부정한 기운을 걷어내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자리거지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혼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떠나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서야 좀 환하게. 몇 달 뒤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같이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아니, 그러면 조카는 성격적 문제 때문에 폐륜을 저지른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조카 사주를 보니 작은 시냇물로 태어났는데 주변에 활발 타오르는 불밖에 없는 사주였어요. 재물은 넘치는데 본인의 그릇이 작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다 담지를 못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본인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 간에 유독 돈이 얽히면 이런 비극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맞아. 건가요? 돈은 관계를 흔드는 가장 강한 기운이에요. 가족 사이에도 돈이 끼면 사랑이 경쟁과 갈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 가족. 네. 그러면 아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나 좀 빌려줘. 벌써 네. 배달이 준비되어 있네요. 나 좀 빌려줘. 눈빛이 변해요. 눈빛이 변해. 변했어. 아, 그럼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네.